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취준생들이 꼭 알아야 될 자격증 정보 그리고 여성 취업 정보들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코스콤에서는 금융 클라우드 상품 기획과 클라우드 컨설팅 분야에서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채용 분야와 관련해서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인프라 구축 경험과 오픈소스 활용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4월 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롯데정보통신에서는 SM 운영과 모바일 사업, 스마트 팩토리 등 IT 직무를 담당할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으로 IT 관련 직무에서 4년 이상 경력을 지닌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격증과 정보보호 자격증 등을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네이버 계열사인 엔테크 서비스 주식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 QA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신입사원의 경우는 컴퓨터 및 모바일 관련 학과 전공자를, 또 경력사원의 경우는 IT와 소프트웨어 테스팅 관련 분야에서 경력 2년 이내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4월 3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에서는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 등 현대백화점 그룹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으로 2019년 9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이때 국가부훈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오늘은 요즘 자주 모시는 분이죠.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쌤. 오늘 제가 준비한 자격증을 좀 소개시켜드리기에 앞서서 네. 서연 씨한테 또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춘기 갑자기요? 때 생각나세요? 사춘기 때요? 네.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네. 사춘기 때 우리 서연 씨는 어떤 게 가장 좀 고민이셨어요? 사춘기 때, 네. 사춘기 때 저는 어떤 게 역시나 먹을 거였던 것 같아요. 먹을 거요? 네,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제 저는 거의 10시, 11시까지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네. 매점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사제를 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도 네. 지금 이제 아나운서신데 그때부터 아나운서를 꿈꾸셨던 겁니까? 예, 저는 좀 오래 해묵은 꿈이 아나운서인데 네. 네, 그때도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네. 참 많았는데 어떻게 해야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또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체계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도 모르고 있더라도 그래서 답답하긴 했었죠. 예. 저도 역시 사춘기 때 굉장히 좀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소년분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대학은 어디를 가야 되나 등등의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고 솔루션까지도 제안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유망한 아니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사에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청소년 네. 상담사라는 게 네네. 이 진로에만 한정된 상담은 아니겠죠? 예, 물론입니다. 네, 좀 네.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이 네, 맞습니다. 고민하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 청소년 지도사 예, 지도사. 지도자 아니죠? 네.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자격증이겠죠? 예, 살짝 다릅니다. 제가 네. 좀 찾아보니까 지도사는 청소년 수련관, 그다음 수련원, 야영장, 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지도활동 분야에 취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상담사 쪽은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 등의 상담 관련 분야에서 취업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청소년 쪽에서 일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증을 둘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하고요. 자격증의 난이도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상담사가 조금
좀 더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름 그대로 청소년을 지도를 하느냐, 네, 맞습니다. 상담을 하느냐 이 네.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청소년 상담사 어떤 직무인지 네. 또 한번 살펴주시죠. 네, 사전적인 그 정의는요, 청소년이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 정서 및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복지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분들을 보호하고 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면서 수련 활동의 여건을 좀 조성하고요, 장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고요, 그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분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 환경은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네. 학교에 그 상담 선생님이 따로 계시진 않았던 것 같고 그 학과를 이제 가르치시는 정규 네. 과목 선생님께서 네. 그 상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겸직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겠죠. 예, 맞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사실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는 예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미연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막는 미연에 예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또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에 관련된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요. 제가 청소년 상담사의 필요성과 목적을 좀 꼽아봤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 첫째는 청소년 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가출이라든지 학업 중단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집단 괴롭힘 아니면 좀 심각한 문제긴 한데 약물 남용이라든지요. 아니면 청소년 성매매 등의 굉장히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상담 인력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효과적인 상담 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적인 인력 확보로 기존의 청소년 상담실, 사회 상담 기관 등의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 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해서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고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자격증은 청소년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 법에 의거해서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입니다. 상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민간 자격증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이고요. 이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고요. 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 과정. 왜냐하면은 자격증을 땄다라고 상담을 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케이스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시간 이상의 연수 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서 1급, 2급, 3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급, 그럼 역시나 좀 급수별로 난이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제가 3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게 3급일 겁니다. 3급은 주요 역할이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청소년 상담 업무를 수행하시고요. 집단 상담의 공동 지도자 업무 수행, 또 매체 상담 및 심리 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 3급을 조금 하신 다음에 올라가시는 게 이제 2급입니다. 2급은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의 역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시고요. 각 문제 영역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개입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검사 및 해석, 활용을 하신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급수의 1급은 청소년 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라고 해서 지도 인력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담 정책을 개발하시고요. 아니면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담 기관을 설립 그리고 운영도 가능하시고요. 청소년들의 재문제에 대한 개입, 그다음에 2급과 3급의 청소년 상담사 교육 및 훈련 업무를 맡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3급이 좀 가장 난이도가 네, 낮다고 맞습니다. 하셨으니까 네. 이 응시 자격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죠. 예, 역시 3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급 청소년 상담사는 일단 상담 분야의 4년제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담 분야는 어떤 과목들이 있냐면 보통 청소년학 아니면 청소년 지도학, 그다음에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이나 아니면은 사회복지 쪽, 그다음에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에서 이제 정한 상담 관련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오. 아니면 꼭 4년제가 아니더라도 2년제를 나오셔도 됩니다. 2년제에 대신에 이제 2년 정도의 경력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완전 다른 분야지만 다른 분야에 4년제를 나오시고 역시 경력을 2년제 정도 2년 정도 갖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어떤 학벌도 필요하지만 경력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급은요, 상담 분야의 석사이신 분 아니면 상담 분야의 학사이신데 3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있으시면 지원하실 수 있고요. 3년 자격증을 갖고 3급의 자격증을 갖고 계신데 역시 2년에 역시 그 실무 경험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급 청소년 상담사는 상담 분야의 박사님이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예. 석사이신데 한 4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데 3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역시 3급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각각의 그 1급, 2급, 3급 다 필수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3급은 필수 과목이 5과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 네. 집단 상담의 기초, 그다음에 뭐 심리 측정 및 평가, 상담 이론, 학습 이론의 필수 과목 5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은 청소년 이해론, 청소년 수련 활동론 중 한 과목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4과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그다음에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 심리라고 하는 과목이고요. 여기에서는 2급은 이제 선택 과목이 2과목입니다. 그래서 집단, 진로, 가족, 학업 상담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급입니다. 1급은 필수 과목이 3과목입니다. 그래서 교육 및 사례 지도,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그다음에 상담 연구 방법론의 실제고요. 선택 과목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뭐 비행 상담, 성 상담, 약물 상담, 위기 상담 중 2과목. 아무래도 좀 그 경력과 연륜을 좀 고려한 시험이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고요. 과목당 다 그 30문항입니다. 30문항이고요. 그래서 총 1급은 150문항, 2급은 180문항, 3급도 180문항이고요. 매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해서 40점 이상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각각의 과목별로. 전 과목은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고요. 합격하신 다음에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또 봅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신 분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죠. 합격률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합격률이 저도 사실 조사하면서 좀 놀랐는데 네.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표로 같이 좀 보시면은 2015년도가 3급 기준으로 31.3%고요. 2016년도가 51.5%, 이때는 좀 높았어요. 2017년도에도 35.1% 등 평균치의 경우 청소년 상담사는 약 30에서 35% 정도로 높은 합격률이라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짜네요. 네. 자, 그럼 시험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격 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공부법 좀 알려주시죠. 네, 이거는 제가 뭐 일반적인 어떤 뭐 수험 방법을 알려드리기보다는 하나의 사례를 좀 저도 좀 찾아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필수 과목이 5과목이었고 선택 과목이 1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의 어떤 합격 수기가 있어서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필기 공부 기간은 이분 같은 경우에 한 3주 정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하루에 최소 5시간은 공부하셨다. 예. 밥 먹고 이것만 공부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3주 만에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전공 수업을 좀 들으셨다. 아, 그래서 네. 뭐 학습 심리학, 그다음에 심리검사 및 측정, 상담 이론과 실제, 성격 심리학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다고 하시고요. 당연히 그래서 다른 분들, 다른 탁과생분들이나 상담 관련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최소한 3개월은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과목이 아까 필수와 선택을 합쳐서 한 6과목 정도가 되고 심리검사 및 평가 과목에서 외울 게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선택 과목에서는 이분은 청소년 이해론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하셔서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일단 전부 다 풀어보셨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휴넷이라고 하는 그 자격증 시험 공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출 문제 실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색하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기출 문제는 꼼꼼하게 다 풀어보셨다라고 하고요. 역시 취약한 과목 위주로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모든 과목을 꼼꼼하게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꼭 짚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출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론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같은 문제도 나오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유형을 살짝 바꿔서 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이론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신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개념 정리를 해가면서 본인만의 필기 노트, 모든 자격증 시험이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도 추천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역시나 그렇게 좀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네. 하기로 했으면 좀 열심히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1차니까 이게 네. 필기 시험은 네. 그죠? 예, 이제 2차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상담을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렇죠. 1차보다 2차가 조금 더 비중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 주신 대로 상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에서는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저 역시도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면접 시험 평가 항목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상담사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 및 정신 자세.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저는 사실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수련 정도. 세 번째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상담사의 예의, 품행, 성실성을 좀 볼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 5번째는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네. 면접은 3분이 보신다고 합니다. 네. 3분이 보시는데 평점에 대한 점수 합계가 25점 만점에서 모두 15점 이상인 사람이 조금 평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면접 시험은 또 어떻게 치러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면접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이고요. 역시 소수 인원이 함께 들어가서 다행히 혼자 들어가진 않고요. 네. 같이 들어가는 질의응답 형태로 좀 간다고 합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이제 번호표를 딱 뽑고 기다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면접 노트는 꼭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 차례가 오면 번호로 호명해서 짐을 다 챙겨서 지정된 의자에 앉아서 사례지를 약 10분 동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례지가 나오는 건지에 대한 예시를 역시 제가 후기에서 좀 뽑아봤는데요. 같이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되게 어려워요. 중3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 사례는 가출인데요. 부모님의 잦은 불화로 내담자는 가출을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내담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본인을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버려서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무관심하면서 잔소리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요.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밉고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원만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첫 번째, 사례에 나온 부모님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것인가? 두 번째, 친구들과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바탕으로 개입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개입하겠는가? 세 번째, 사례에서 가장 먼저 개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조금 제가 만들어 드린다면 첫 번째, 부모님을 대상으로 상담한다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부모님의 잦은 불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 갈등에 집중을 해서 상담을 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아버지의 잔소리나 간섭이 정서적인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내담자를 부모에게서 약간 좀 분리시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탈삼각화 기법을 활용해서 부부의 불화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다. 즉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서적인 삼각관계, 그다음에 뭐 탈삼각화 기법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두 번째, 친구들과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바탕으로 개입한다. 어떻게 하겠냐?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것의 원인이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즉
인지적이고 행동적이고 정서적인 기술을 활용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그럼 어떻게 개입할래? 가장 먼저 개입할 게 뭐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개입해야 될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가장 먼저 개입할 것이다. 가출의 문제도 있겠지만 부모와의 관계 형성,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지니지 않도록 관계 형성에 관련된 상담 초점을 맞추겠다. 면접 시험에서는 사례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개입 방법을 평점으로 하기 때문에 기출 사례 또는 유사 사례,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나는 어떻게 좀 대답하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렵죠. 예,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네네. 좀 상담을 곧잘 해주는 편이거든요. 네네. 왜냐면 뭐 가까운 사이에서 누구나 좀 네, 상담을 맞습니다. 해주기 마련인데 전혀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고 네. 어렵다. 네. 이걸 정말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려니까 네. 이게 쉽게 보고 접근해서는 큰 코 다치겠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필기 시험 말고 이 면접 시험의 합격률도 따로 있겠죠. 저는 면접 시험 합격률이 굉장히 좀 낮을 줄 알았는데 네. 다행스럽게 매년 한 80% 오, 여러분들 표로 네. 보실 수 있나요? 다행이네요. 1급, 2급, 3급 다 예. 거의 이 부분은 80%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어서요. 역시나 필기 시험 합격률이 수험생들한테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1차를 통과하면 네. 그래도 2차는 좀 수월하니까 네네. 예, 필기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될 텐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 80% 밖에 나머지 20%가 되지 않으려면 네네. 면접 준비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면접 실제 합격하신 분의 후기를 좀 찾아봐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이분도 한 3주간 정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른 분들의 후기들을 보면서 네. 하루 전날까지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면접을 준비할 때는 각 사례에 따라 이분은 이렇게 접근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담자라고 하는 그 어떤 사례가 나오니까 이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아니면 사례에서 제시가 되어 있거나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인지에 대한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시고요.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도 분리시키셔서 가장 세분화시키셔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를 또 유지시키는 요인도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시고요. 내담자의 강점이라든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할지를 좀 파악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론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을 내가 어떤 이론을 대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솔루션이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상담에 관련된 이런 주요 기법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숙지하셨다고 하네요. 또 옆 사람 대답을 듣고 그럼 혹시 안정영 씨가 추가적으로 대답하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이론도 물어보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네. 1차 통과해서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면 바로 그 자격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청소년 상담사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격 검정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고요. 연수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연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합격이 끝이 아닙니다. 청소년 상담사를 관리하는 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자격 연수가 실시되고요. 숙박, 비숙박으로 진행되는 연수를 100시간을 받아야 비로소 자격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1급, 2급, 3급 모두 자격 연수 100시간 이상이고요. 집합교육에 70시간이 쓰여지고요. 사전과제가 30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아울러 취득 후에 이 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8시간씩 보수교육도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교육 안 받으시거나 보수교육을 기관에서 안 보내주면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업무를 안 한다면 받지 않더라도 자격증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청소년 상담사 이 과정을 다 끝내고 네네.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네. 어떤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든지 학교 밖에 청소년 지원 복지센터 꿈드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근무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19.6%가 여기에서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기관에서 그렇죠. 취업을 네. 좀 많이 하십니다. 17.5%네요. 그 다음에
위 스쿨 뭐 센터 클래스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16.2%, 그 다음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여기에서 5.1%.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곳.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기관에서만 하시는 것보다도 유튜브라든지 여러분들이 SNS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실질적인 어떤 사례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면 훨씬 더 다양한 분들한테 꿈과 희망 그리고 네. 어떤 예방적인 부분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올해 시험은 또 언제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시험은 1년에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예. 2016년에 한해서 2회로 변경되었는데 2017년부터는 필기는 10월에, 면접은 12월에, 합격자 발표는 3월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가졌으면 하는 사회의 요청을 좀 받아들였다고 하는 좀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상담 관련 학과 전공자들은 졸업하자마자 응시 접수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한 5개월이 지나야 좀 합격이 가능한 셈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10월에 있는 거면 시험이 네.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도 네네. 예, 응시 자격만 된다면 늦지 네. 않았다는 네.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사와 관련된 다른 자격증이 또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저도 좀 찾아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그 상담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먼저 청소년 상담사 1, 2급이신 분, 이걸 딸 수 있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경력을 좀 갖고 계시다면 2급을 지원하실 수 있고요. 또 2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무 경력이 있으면 1급까지 딸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자격증으로 전문 상담 교사라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청소년 상담이라는 업무 분야에 있어서 전문 상담 교사와 청소년 상담사가 업무 영역이 조금 중첩되는데 전문 상담 교사는 상담 실무 경력을 갖추고 계시면 이 상담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고요. 청소년 상담사는 역시 교직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걸로 상담 심리사라고 심리학과 분들이 좀 많이 가시는 쪽인데요. 상담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하신 분이 상담 관련 분야의 학위와 일정한 상담 경력을 취득한 다음에 상담 심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해드린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청소년 지도사 이 부분은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라는 점에서 좀 유사한 범위가 있고요. 이거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지도자로 총칭하고 있는 분야니까 상담사를 따신 분들은 지도사 자격증 쉽게 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이제 취준생분들을 상담하는 역할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 자격증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 또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꼭 육성해야 되고요. 관심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명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청소년 상담사만큼 어떤 보람감이라든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서 또 집에서 사실 이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 분들이 실제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분들이 많이 도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좀 도전해 보시는 그러한 좀 어떤 도전 정신과 열정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게 특강이나 가끔이지만 네.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네. 이렇게 만나면 참 기분이 좋고 그쵸. 좋은 에너지를 네.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계속 들어봤는데 네. 저도 한번 이거는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자격증 같은데요.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의적인 측면, 네.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단순히 또 취준생의 입장에서 직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 네. 좀 어느 정도 전도 유망한 직업인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AI가 모든 직업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대체할 수 없는 분야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심성 관리라든지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상담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할이 더 커질 것 같고요. 실제 기업에서도요. 어떠한 쪽의 사람을 뽑고 있냐면 직원들의 상담, 심성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직원분들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카운셀러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뽑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내가 청소년 상담만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이 사람이 상담을 받고 더욱더 괜찮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다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쌤 항상 좀 오랜만에 오실 때도 이렇게 네. 좀 알찬 정보 갖고 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